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21대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제가 뒤져봤죠. 우리나라 대선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죠. 자료 찾기도 쉽지 않고 각 시기별 현대사의 대선 전후 사항에 대한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서 또 이 어려운 걸 해낸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모든 대선을 훑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글씨를 못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구 이렇게 글씨를 잘 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글씨가 잘 안 써지는 전자칠판인데다가 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글씨가 좀 깔개지더라도 1948년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죠. 근데 1948년에 5월 10일에 50총선이 있었고 50총선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7월 17일 날 뭘 만들어요?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을 만든 국회이기 때문에 그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하고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헌국회에서 선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구는 당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김구를 지지하는 당시 충칭 임시정부 세력이었던 한국독립당 세력은 이 50총선에 불참했고 김구와 함께 역시 분단에 반대했던 김규식 세력 역시 이 총선에 불참했기 때문에 어차피 50총선에서는 물론 이승만 계열이 많이 당선되고 물론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기도 해요. 그러나 김구는 거의 출마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이렇게 압도적인 몰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안재홍은 신민족주의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중도 우파적 인물이었습니다만 이승만이 이렇게 당선이 됐고 이때 선거인 수가 왜 198명이었냐? 원래 재헌국회에서는 국회의원 200명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만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2석이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고 왜 무효표가 나왔을까? 한 표가 갑자기 누군가가 서재필을 써요. 독립협회 서재필 알고 계시죠? 근데 이때 서재필의 국적은 미국인이었거든. 미국인을 대통령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효표가 한 표 나왔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1대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 재헌국회가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바로 2년 후인 1950년 5월 30일 한국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에 총선을 치렀습니다만 이승만의 어찌 보면 농지개혁에 대한 불만, 친일파 처벌 실패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원래 재헌헌법 내용대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한다라고 하면 이승만은 국회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야. 근데 전쟁통이야. 임시 수도는 부산이야. 맞죠?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정치 파동을 일으키죠. 무슨 말이냐면 야당 국회의원들 개헌 논의하기에 임시 국회의사당으로 오세요라고 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타는 통근 버스를 지게차 가로막고 버스 아래 지렛대 넣어가지고 막 들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롤러코스터 막 태워버리고 그래서 버스에서 눈탱이 밤탱이 된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자마자 헌병들이 들어와서 총 들고 국회의사당을 쫙 에워싸더니 원래 무기명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헌하려면. 그런데 손을 들래. 직선제로 바꾸는데 손을 들래. 원래 직선제는 직접 민주 정치니까 좋은 부분이 있지만 전쟁통에 군대 통수권자가 바뀌길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려는 어찌 보면 이승만,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첫 번째 개헌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걸레 헌법, 누더기 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수로 표결하되 거수 손을 드는데 그 손을 든 국회의원 숫자 세기조차 힘들다 보니 기립투표하래. 그래서 그렇게 헌병들이 총 들고 있는데 전시 상황이 어떻게 기립을 안 해요? 그렇게 직선제 개헌을 했고 당시 급히 조봉암이나 이시영 같은 경우는 이회영 집안의 5번째 아들이죠. 이회영의 동생 노블레스 오블리주 당시 부통령. 조봉암은 이승만 정권 농림부 장관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출마했으나 이승만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돼서 2대 대통령도 이승만이 되죠. 자, 3대 대통령 선거 이제 뜨겁습니다. 왜냐면 이게 1956년이야. 그러면 여러분 48년 재헌국회에서 2년짜리 국회의원 선출했고 50년부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4년짜리 국회의원을 선출해요. 54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자유당을 만들어서 나름 크게 이겼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개헌에 착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미국을 본따서 출발했는데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출한다는 내용만 발췌해가지고 직접 선출한다는 내용이 바로 1차 개헌인 부산 정치파동이었고 여전히 4년 중임제는 유지되고 있었는데 미국을 본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승만이 또 하면 3선이 되잖아. 세 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유당에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의 제한을 철폐하지. 초대 대통령 이승만만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개헌이죠. 그래서 당시 54년에 개헌에 착수를 해요.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이었어.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야 개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135.333이 나와. 136표가 가결표고 135표는 부결이 되는데 역사가 재밌으려고 몇 표 나와요? 135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당시 자유당 들어눕고 이 기분은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데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야 135.333인데 왜 반올림해가지고 가결 종족수를 136표로 만들어놨냐. 수학적으로 5 이상이면 반올림하지만 4 이상이면 죽인다. 5는 세우고 4는 죽여라. 그래서 하사 5입이란 말이 나오면서 135표를 가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54년에 그 짓거리 이게 2차 개헌이죠. 그 말도 안 되는 개헌을 해놓고 56년에 맞붙었던 대선이니까 대선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대선 중에 가장 뜨거운 대선이 56년 대선과 71년 대선 그리고 87년 대선이었다라고 봅니다. 당시 이제 러닝메이트제이긴 하지만 미국처럼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통령도 자동 당선되는 게 아니라 각각 이렇게 뽑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익희 선생님이 유력했으나 대선 한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나주 유세 갔다 오다가 기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익희를 지지했던 당시 유권자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로 못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노래가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가 나와.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또 끌려가서 조사받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김수희라는 가수가 남행열차에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그 가사를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신익희가 사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무소속으로 조봉암이 출마했는데 완전히 공안정국이야. 그래서 조봉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의 지지율을 얻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무소속의 조봉암은 실제로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참관인들이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거에 이기고 개표에 졌다라는 멋진 말을 합니다. 그래서 60년 대선에서 이제 이승만을 위협할 인물로 조봉암이 떠오르니까 58년에 진보당 사건 일으켜가지고 조봉암을 진보당 사건은 58년이었지만 조봉암은 59년 1월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 최소한 부통령만큼 우리가 장면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당선되고 장면이 당선됐던 게 56년 대선인데 지금까지 선거 구호 역사상 가장 유명하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근데 여기도 읽어봐도 재밌다. 나라와 결의의 어버이신 또다시 우리의 대통령으로 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6년 대선. 자 60년 대선. 이승만은 계속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여기 56년 대선에서도 신익희가 사망하면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다른 사람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선거법에 입각하면 어떤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냈을 때 대선 후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추모표가 이렇게 나온 거고 문제는 이렇게 민주당에서 조병옥 개인적으로 4.3 사건 때 제주도민 죽인 사람이고 근데 아파.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리고 대선은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렇게 오래 치러졌어요. 근데 조병옥이 몸이 아파서 신병차 미국에 갔어요. 수술하겠다고. 이 이야기를 이승만이 들어. 수술하겠다고 미국에 갔어. 대선 일정 당겨버리면 이제 못 올 수도 있겠고 아직 몸도 못 가눌 때 대선 치러버리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3월달을 딱 당겨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조병옥이 미국에서 뭐야 대선 일정이 5월에서 3월로 당겨졌어. 수술받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또 그냥 당선된 거 아닙니까? 뭐 이승만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인가? 그러나 지금하고 다르죠. 당시 80대면 진짜 상노인네예요. 80 넘은 노인네와 늘가을 나시는 믿지 말라는 말도 있었어. 지금 자유당의 불안은 뭐냐면 만약에 이전 대선처럼 부통령의 장면이 당선이 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이승만이 죽어버리면 그대로 정권이 장면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자유당의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승만은 당선됐으니 장면을 떨어뜨리고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3.15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제가 뭐 3인조 투표, 뭐 9인조 투표, 사전투표, 올빼미 투표, 뭐 별의별 투표 방식이 있었지만 부정선거였죠. 근데 문제는 얼마나 부정을 많이 했으면 상식적으로도 44대 46으로 장면이 부통령 선거에 이겼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냔 말이죠. 해도 너무했잖아. 주변 사람들이 만나면 너 부통령 이번에 진짜 이기붕 찍었어? 다 장면 찍었다는데. 그래서 들고 일어나 버린 게 바로 4.19 이거죠. 그래서 이승만하고 실제로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하지 못하고, 원래는 이제 이승만이 당선되고 장면이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하지 못하고 하야했고, 이기붕 일가는 아들 이강석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이기붕 일가의 비극이 있었고,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 그래서 자유당은 이제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투표율 한번 보세요.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승만 하야하고 장면 정권이 들어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장면은 총리였죠. 행정부의 수반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누가 할 것이냐 하고 다시 국회에서 간접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대선을 치르지 않고 총선을 치러서 다수당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와 외교를 담당하는 대통령이 같이 나오는, 쉽게 이해하면 내각 책임제. 지금 현재 별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없는 정치인들이 이런 내각 책임제 개헌을 일본처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선도 있었으면 좋겠고 총선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뭔가 더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여간 당시 민주당이 압승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4대 대통령이 윤보선이었다. 그래서 보시면 4대 대통령 선거 이렇게 두 번, 이승만은 4대에 취임하지 못하고 날아가고 윤보선이 4대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박정희가 2년만 군정을 시행하고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2년이 다 되어가니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박정희가 스스로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헌법을 다시 고치자. 여러분, 개헌 이야기까지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제 개헌 이야기 들으려면 제가 국회에서 강의했던 저의 현대 정치사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각 책임제 개헌이 3차 개헌이었고 자유당 관련 부정축제자들 다시 한번 처벌하는 소고위법 적용했던 개헌이 4차 개헌이었고 박정희가 5차 개헌에서 다시 직선제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윤보선하고 붙었어요. 근데 표 차이 봐봐. 표 차이가 15만 표 차. 역대 가장 작은 표 차. 그럼 당시 윤보선이 박정희를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 카드가 있었어. 박정희의 친일 경력. 박정희가 일왕에게 혈서를 썼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진충보국, 멸사봉공. 그리고 박정희의 빨갱이 경력. 박정희가 남로당 군사청측으로 들어갔다가 박정희가 여수 순천 사건 때 사형 갔다가 무기징역 갔다가 10년형을 언도받은 그 기록을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그 자료 다 수거하고.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15만 표 차로 당선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게, 어떤 지역에서 윤보선보다 박정희에게 유독 몰표가 나옵니다. 그 몰표가 나온 지역이 어디야? 바로 호남, 전라도에서만 윤보선보다 박정희에게 30만 표가 더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라도의 여수 순천 지역 있잖아. 그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한때 불리면서 그 지역에서 연좌제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 여순 반란 사건의 주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억울함을 좀 해소해 주려나 하는 마음으로 전라도 사람들의 박정희에 대한 몰표가 있었다. 이게 우리 현대사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 땅의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영호남의 지역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15만 표짜로 박정희가 당선이 됐는데, 그럼 이제 대통령 임기는 여전히 다시 헌법을 개헌하는 과정에서, 직선제로 개헌하는 과정에 4년 중임제 미국을 뽐따서 4년 중임제로 갔다가 이걸 이승만이 깨는 거고, 박정희가 4년 중임제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이걸 또 깨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처럼 4년 중임제가 안 되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4년을 갑니다. 63년에 당선돼가지고. 그럼 67년에 하는데 이때는 박정희와 윤보선 표 차이가 많이 나. 박정희가 한일 수교 하에서 불만도 있었고 6.3 시위도 있었죠.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그러나 65년부터 베트남 파병도 했고 나름 63년부터 67년 사이는 박정희가 잘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조금 더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돼요.
그런데 이제 68년에 김신조 얼마 전에 뭐 죽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그래도 우리나라 간첩으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1.1 사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들어와가지고 박정희 뭐 목을 따러 왔다. 그 1.1 사태도 있었고 푸에블로호라는 미국의 첩보선을 북한이 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 나와가지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승복 열사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68년에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니까 69년에 박정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4년 중임제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 그럼 71년에 끝나야 되는데 나 한 번만 더 할게. 내가 이승만하고 똑같은 나쁜 놈은 아니야. 실제로 박정희는 이승만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했고 비판합니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4년 중임의 제한을 철폐해서 영원히 출마할 수 있도록 총통제로 가자고 했던 나쁜 대통령이지만 나는 4년 딱 한 번만 더 할게. 얼마나 깔끔해. 71년에서 75년까지만 할게. 이런 삼선 개헌을 하려고 하니 당시 이제 야당에서 막 이걸 막아야죠. 당연히 신민당에서. 그런데 공화당에서 날치기 통과했고 국회의사당 별관에서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새벽에 몰래 모여가지고 누군가가 재떨이 주니까 국회의장이 의사지휘봉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걸로 땅땅땅 쳤고 억울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앞으로 국회의사당 본관에서는 절대로 어떤 법도 통과될 수 없는 그런 법을 하나 입법화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박정희의 독재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71년 대선이 중요합니다. 시민당에서 처음으로 당내 자유 경선을 해요. 그래서 김영삼과 이철순과 김대중이 나왔고 처음에는 이제 경선을 치렀을 때 김영삼이 1등, 김대중이 2등을 했으나 나중에 50%를 얻지 못했던 김영삼 때문에 2차 경선을 치러서 김대중이 이철순을 끌어안게 되면서 김대중이 후보가 됐고 당시 김영삼은 약속을 지키면서 부산 마산을 다니면서 김대중 지지를 이야기했고 와 김대중의 연설력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보람의 공원에서 이야기한 뭐 연설하면 막 200만 명이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는 이제 돈을 쓰죠. 그래서 이 71년 대선 우리가 관권 선거 여러분 면장 이장이 막걸리통 들고 다니면서 우리 각각 뽑아야죠. 김대중 빨갱인데 김대중 뽑으면 되겠습니까? 관권 선거죠. 그리고 막걸리값 금권 선거죠. 집집마다 고무신 배달됐고 고무신 밑창에 돈 들어가 있으면 이거 금권 선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 많은 돈을 썼냐? 이 71년 당시에 대략 5천억 정도가 1년 예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박정희의 최측근이죠. 김종필의 증언대로라면 700억을 71년 대선 자금으로 썼고 유명했던 군인 출신 강창성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 말대로 하면 800억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나라 예산의 7분의 1, 8분의 1을 자신 당선을 위해서 선거 자금으로 써버린 최악의 불법 선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이기니까 김대중의 선거 참모였던 엄창록이라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이게 영화로 뭐죠? 영화로? 킹메이커인가?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엄창록이 아니 이 벽보 포스터 있죠? 이걸 부산 마산에 붙이세요. 그래서 그래놓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호남이냐 단결하라. 시민당 김대중. 이 벽보 포스터를 어디서? 공화당 측에서 부산 마산에 다 붙여요. 그러니까 부산 마산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박정희를 찍게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치열했던 대선이지만 지역 감정이 처음으로 대선에 활용된 사례고 그래서 이렇게 박정희가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돼버리는 우리가 이 71년 대선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김대중은 뭐라고 했냐. 박정희가 4년 더 하겠다고 지금 삼선개헌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 분명히 총통제로 가려고 할 것이다. 71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박정희는 고민이 시작돼요. 72년이 됐어. 3년만 하고 끝내고 싶지도 않아. 더군다나 75년에 대선 후보로 나올 명분도 없지만 나온다고 해도 김대중을 이기기가 어렵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선거 자금을 쓰는 게 싫어.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 직선제를 날려버립니다. 7차 개헌하죠. 유신헌법 만들죠. 그러니까 7.4남북 공동성명을 갑자기 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면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 입각해서 통일하겠다라고 하고 남북조조련에 설치하고 직통전화 가설하니까 이산가족들 막 실향민들 통일할 수 있겠다라는 꿈에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박정희가 내가 통일할 때까지만 대통령 할게. 헌법 뜯어고치고 국회 예산시켜버리고 개헌 발동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직선제 대신에 대선한 지 1년 지나서 갑자기 감선제로 바꾸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선거인단 모아놓고 다시 8대 대통령이 또 취임해요. 그럼 지금까지 4년 중임제였는데 박정희 때
4년 중임제를 4년 한 번 더 하겠다고 삼성계연해 가지고 12년을 하고 있었는데 12년째 하다가 갑자기 그럼 이때는요. 가음선제 통일제 국민회의에서 뽑은 대통령 임기는 또 6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72년에 78년에 통일제 국민회의에서 또 한 번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5, 6, 7, 8, 9대 5번 대통령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 72년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또 취임하는 거 아닙니까? 1년 살짝 넘는 시간 만에. 이때 전 세계가 왕따 나버리잖아. 우리가 수교했던 나라가 거의 100여 개 나라 되는데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자신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의 축전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아무도 안 와요. 미국, 일본이 왜 옵니까? 세계 나라 온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당시 절대 우방이었던 대만, 그리고 이디오피아, 가봉. 그러니까 세계적인 독재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래서 선거인단 수 2359명 그 직선제를 스스로 깨고 이걸 모아놓고 얘 보세요. 99.92% 이게 공산당이야. 그랬는데 무효표가 2표 나왔는데요. 이 2표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누군가가 박정희 이름을 이렇게 썼대요. 박정희갈라? 희. 한 표는 아예 이름 안 썼대. 그래서 무효표가 2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신 시대죠. 이제 겨울공화국이죠. 긴급조치 발표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서 대통령이 초헌법적 권한을 갖게 되고 국회의원 3분의 1도 임명해버리고 이렇게 임명된 국회의원들을 유신 정우회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렇게 국회의원으로 임명되기도 하고 막 그렇죠. 막 노래 만들면 전부 다 금지곡 되고 영화 만들어도 상영 금지되고 무서웠던 시기 두발 단속하고 78년에 또 해요. 자, 그러다가 79년에 이제 사건 터져가지고 박정희가 시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그래도 이때는 무효표가 좀 많이 나왔네. 이렇게 통일주체 국민회의 들어가서 당선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79년에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시해 당했고 이렇게 12월 6일 날 10대 대통령의 최규하가 당선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계엄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12.12에 반짝반짝 등장이죠. 그래놓고 그 서울의 봄을 서울역 해군으로 자진해산시키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를 군홧발로 밟고 난 다음에 정의란 단어를 이 새끼가 좋아해. 민주정의당 만들고 자신도 통일체 국민회의 들어가서 11대 대통령이 돼요. 이때 한 표 무효표 나왔는데 누군가 이름을 전두환이라고 써서 무효표가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이게 공산당이라 말이 됩니까? 자존심도 없나 여기 있는 사람들 2,500명.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두환이 6년짜리 통일체 국민회의 대통령인데 이거는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틀이잖아. 이걸 뭔가 깨고 싶어. 그렇다고 4년 중임제로 갈 수가 없어. 전두환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로 심판받아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머리 쓴 거야. 4년 2번 해가지고 8년 하니 나 7년 한 번만 하겠다. 7년 단임제. 여전히 가은선제인데 선거인단을 이제는 2배 가까이 모아버리겠다. 선거인단 숫자가 안 나오네. 2배. 4,750호. 그리고 얘네들은 크게 의미 없는 정치인들 그냥 어찌 보면 꼬다놓은 보릿자릿수로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나름 이 정도 투표율을 받았다라고 형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도 11대, 12대 2번 해요. 81년 2월에 취임했으니까 88년 2월까지 갈 거 아닙니까? 88년 2월을 가기 직전에 이런 사단이 나. 87년 1월에 탁억 사건으로 박종철 열사가 죽었고 여기저기 시위가 일어나는데 전두환이 나는 국민들이 그렇게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4.13 호헌 조치 때문에 넥타이 부대를 비롯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시위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 맞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당시 전두환의 후계자로 노태우가 임명되니까 시위 규모는 더 커지고 그러다가 그 노태우가 6.29 선언해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직선제 했을 때 김영삼이나 김대중을 이길 수 있냐. 당시 내란 음모죄로 구속되고 사형을 언도받았던 김대중을 전두환이 함부로 죽이기가 어렵죠. 여기저기 구명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니까 미국이 망명을 받아가지고 데리고 있다가 그 망명을 풀어서 김대중이 국내로 들어오니까 김대중하고 김영삼이 단일화하지 못하면서 그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죠. 노태우가 6.29 선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수락했지만 죽 써서 개져버린 사건 36%로 당선됩니다. 이때부터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9차 개헌이었죠.
우리가 이 87년 6.29 선언 직후에 구차기원에 입각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겁니다. 그 5년 단임의 대통령을 5년을 못 채우고 날아간 사람이 박근혜하고 윤석열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삼김 시대의 뭐 시작이다 그런 말도 있었고 5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김대중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정주영이 출마했기 때문에. 현대그룹 명예회장. 근데 생각보다 정주영이 많은 표를 빼앗아가지 못하면서 김대중이 김영삼에게 큰 표 차이로 지게 되면서 부산의 초원복국의 도청 사건도 있었고 거기서 또 우리가 남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런 이런 이야기는 좀 근데 이 박찬종 씨가 또 서울에서 김대중 표를 좀 빼앗아 가기도 했고 정주영이 김영삼에게 돌대가리 막 대선 기간에 그랬고 그러다가 혹여나 김영삼이 당선되면 현대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아니나 다를까 김영삼이 당선되고 현대가는 이렇게 4분 5열 되었고 김대중은 이제 정계 은퇴한다라고 하면서 영국의 케임브리지대로 갔고 자 이게 92년 대선 이제 김영삼이 5년 갑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정권 마지막에 IMF 경제 위기가 왔어. 김영삼 정권이 좀 흔들리니까 김대중은 정계 복귀를 했어. 근데 이제 대쪽 총리 그래가지고 이회창 씨가 부각하면서 한나라당을 만들고 상당히 유력했으나 이회창 아들 2명이 몸무게가 45kg 미만이어가지고 군대를 안 가. 군대 안 간 거 하나. 군대를 안 가 자식들이. 그리고 솔직히 IMF 경제 위기 기간이면 이건 정권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또 이인재가 이렇게 많이 빼앗아갔어. 그래도 김대중은 불안해가지고 DJP 연합, 김종필과 박태준 보수의 대명사들과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신히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기적 같은 승리죠. 이 97년 대선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4.19 의거로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4.19로 자유당이 날아가고 이승만이 하야했지만 그건 피를 흘렸잖아. 선거를 통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바로 97년 대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니다. 진짜 억울할 만하죠. 지금 생각할 때 이 양반은 자식 2명 중에 1명만 군대 보냈어도 대통령 언제 당선돼도 당선됐어. 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노무현의 5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다음에는 이명박이 큰 표 차이로 이기는데 지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노무현 정권 당시 5년간 지지율은 거의 5년 마지막 부분에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당의 문제도 있었고 후보의 지명도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회창이 이렇게 큰 표를 빼앗아감에도 불구하고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유한양행 쪽이죠. 문국현 회장이 이렇게 또 진보표를 좀 빼앗아가기도 했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대. 그리고 이제 최근 18대. 난 당신 떨어뜨리려고 대선 후보 나왔어요. 뭐 그런 말 때문에 오히려 동정표가 박근혜에게 많이 갔다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뭐 18대 대통령 선거 이제 여러분들 다 알만한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건너가도 되겠죠. 그리고 19대. 여러분,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야된 상태에서 치러진 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그 전보다 득표율이 높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도 진보표를 안철수가 많이 빼앗아가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 대선도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겁니다. 생각보다 홍준표 씨가 많은 표를 얻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지금 선거 벽보도 다 보면서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고 뭐 5년 전, 10년 전 혹은 20년 전, 30년 전 추억을 되새겨도 뭐 괜찮겠다. 저는 지금 여기 아래를 쳐다볼 새도 없이 지금 강의만 하고 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지난 대선입니다. 기억나죠? 3년 전이니까 와 치열했네. 25만 표. 득표율로만 따지면 가장 0.7% 차이. 그런데 당선돼가지고 뭐 못 잡아먹어가지고 한 후보를 아니 그러니까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야당의 대표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 간신히 0.7% 차이로 대통령이 돼놓고 사법 카르텔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제가 편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아 근데 아이씨 철수 안 해야지. 이름대로라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